여자는 무조건 재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키도 커야 돼요. 얼굴도 괜찮아야 돼. 몸매도 보죠. 성격도 봐. 근데 가사도 해야 돼. 근데 지 마음도 헤아려줘야 돼. 그러니까 남자는 조카 안 해. 결혼하면 이 꼴 되는구나. 자식 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 돼야 결혼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육아 도우미가 왔어요. 내가 아침에 출근 전에 버린 음식이었어요. 그걸 꺼내서 애 주겠다고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충격이었어. 요즘 플러스 저는 이제 결혼도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이제 이 얘기부터 해보면 제가 저번에 잘 나가는 여자들 중에 사업가랑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좀 그때 사실 자세히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있어요. 하이퍼, 이게 뭐가 위라는 말이야. 아이소는 same이란 말이에요. 하이퍼는 미치란 얘기예요. 결혼을 할 때 여자들은 대부분 상승혼을 추구해요. 왜 이거를 추구하느냐? 농경시대 수백 년 전에도 그렇고 어떻게 살았어요? 남자들이 사냥을 해오고 여자들은 집에서 육아했죠. 육아, 요리, 가사 담당. 근데 남자들이 이제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뭐냐? 이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resource. 재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재료. 그럼 이거 예전에는 이제 식량이야. 곡물. 지금 뭐예요? money. 우리나라는 지금 남자들 경우에 결혼을 34세, 여자들은 31, 2세 하고 있어요. 아주 늦는 타임.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들 더 늦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동거를 먼저 해요. 동거를 먼저 하고 한부모 가정이 많아.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상승혼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동일 환경의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같은 가문, 같은 직업, 같은 혹시 네이버후드에서 산 사람끼리. 이거 사실 거의 없죠. 이건 하강혼이에요. 하강혼. 일부러 눈을 낮춘다는 거야. 하강혼 하는 나라도 있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같은 데들 해요. 사랑이 기반이에요. 근데 결혼을 사랑으로 생각 안 하죠. 다 100%. 사랑해서 만났는데 결혼할 때는 좀 여러 가지들이 이제 결집된단 말이에요. 고민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혼이라는 정의가 뭐냐? 남자는 최소한 3살에서 5살 밑을 원해요. 난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 고를래.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여자는 무조건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력하고 학력하고 좀 약간은 연관이 있으니까 재력, 학력 본단 말이에요. 근데 키도 커야 돼요. 얼굴도 괜찮아야 돼요. 요즘 심지어 몸매도 보죠. 성격도 봐. 근데 가사도 해야 돼. 지 마음도 헤아려줘야 돼. 전 세계에 없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러느냐? 드라마 작가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따지잖아요. 이거 또 빠졌네. 육아. 그 남자는 조카 안 해. 내 씨발 혼자 살고 말이지. 넷플릭스 유튜브 있는데 여자들 이거 다 따진다는 거야. 상승혼은 여자들이 부끄러워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결혼하면은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내가 사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남자는 어떠냐? 남자들은 약간 여기에 있어요. 자기랑 좀 비슷하거나 낫길 원해요. 왜냐하면 잡혀 살기 싫어서 그래요. 여자들은 잘 벌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결혼할 때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동일 환경이거나 약간 하강혼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여자들이 지금 대학 진학률이 남자보다 5에서 10% 더 높아요. 군대 안 가죠. 사회생활 더 빨리 하잖아. 연봉을 같이 받아도 더 많이 받아. 2년 차이 나니까. 그러면 여자들 결혼 안 하고 있잖아. 나이 많아. 사회생활도 먼저 했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게 육아 문제가 있어요. 방송에 뭐라 나오냐면 온갖 잣 같은 얘기는 다 해요. 이혼, 숙녀, 이혼을 추천하고 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럼 좋은 얘기 하겠어요? 이혼을 했는데? 미혼들이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한 사람 얘기를 보고 있어. 금쪽 같은 내 새끼 보고 있어. 50억, 100억짜리 사는 연예인 집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결혼하겠어요? 못해. 결혼하면 이 꼴 되는구나. 자식 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 돼야 결혼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제가 외국 사례를 보면요. 지금 한국은 어떠느냐. 육아해야 된다. 애 나오면 전쟁이야. 육아휴가 있죠. 육아휴가 있는데 짧아요. 그리고 승진해서 떨어지고. 애를 낳았어요. 한국은 어떠느냐. 경력 단절이에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대부분 직장을 쉬어요. 경력 단절. 그리고 도우미.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픽업 전문 도우미도 있어요. 도우미가 내 신랑보다 월급 더 많아. 그 돈을 못 모아. 근데 또 서울의 평균 집값 12억에서 15억이에요. 언제 돈 모아? 서울 사는 사람들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럼 경력 단절되고 도우미? 그럼 못 쓰지? 친정엄마 찬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노년 우울증이 증가했어요.
이제 살만해졌는데 손녀 보고 체력도 딸리는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애를 놓으면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없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6주부터 롱데이 케어를 보낼 수 있어요. 일해야 되니까 애를 아침 7시 반부터 맡기고 저녁 7시까지 데리고 있어준다면 6주.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철저히 교육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애들 6주부터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임신 때부터 대기를 걸어놔요. 괜찮은 보육시설에 대기를 2년 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우리 집에 육아 도우미가 왔어요. 좀 나이 드신 분이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출근 전에 버린 음식이었어요. 그걸 꺼내서 애 주겠다고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보니까 괜찮았어. 쓰레기통 열었는데 바로 꺼낸 거예요. 첫날 그랬어요. 일한 지 몇 시간도 안 되셨는데. 그런 후기들이 많으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주에서 2년 동안 뭐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그런 찬스를 써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30년 40년 전 뒤돌아보면은 집에 꼭 이모 고모 숙모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애를 낳아도 엄마는 집안일을 해도 그때는 오히려 나았어요. 그때는 대가족이었잖아요. 최소 6명에서 10명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핵가족 때문에. 그래서 육아라는 게 엄마들한테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러면 애를 이제 누가 돌볼 것이냐, 돌봄의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애를 태우고 다니는 차, 자동차, 유모차, 애들 관련해서 뭐 정서상 뭘 또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돌봄 주체도 문제고, 돌보기 위한 어떤 우리가 액세서리로 들어가는 것들은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면 육아를 한다고 또 사교육기관 대부분 보내잖아요. 돼도 하나 영어 늘지도 않는데 영유 얘기 때문에 뭐 이혼 고려하는 부부가 있을 만큼 뭐 청담 이런데 월 300, 500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럼 내 못 보내고 있는데 애한테 미안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애 둘을 키운다. 집 애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3억에서 5억이에요. 평균 냈을 때 성인까지. 그럼 6억에서 10억 잡아야 돼요. 클 동안 또 온갖 거 다 해줘야 되잖아. 이 자산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 있어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여자라면 선뜻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보고 만약에 결혼이라는 거를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안 할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결혼을 하는 이유는 결국 아이를 놓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주는 어떤 이의 시그니피컨스가 엄청 큽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만 아이가 저를 키우는 게 커요. 보세요. 아이 앞이잖아요. 그럼 식습관도 좀 바르게 해야 될 거고, 그죠? 애 앞에서 욕도 하면 안 되잖아요. 욕. 근데 애들 데리고 좋은 데 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여행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행도 좋아하게 되고, 애들이 가지는 취미가 있단 말이에요. 애들 취미. 나도 덩달아 하게 돼. 우리 애들은 테니스를 좋아해서 저는 이제 테니스 인생 운동이 됐어요. 애들이 또 성장을 하잖아요. 아, 요즘 애들 이거 배우는구나. 이제 학습도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저를 키운다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저는 지금 아들내미만 셋인데 아이들이 주는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뭐 뻔한 얘기인데 안 넣어보면 몰라요. 결국 저는 이제 돌고 돌아서 결혼도 다시 할 것이고 아이도 다시 놓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왜 안 하고 뭐 애 안 놓느냐.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강남이 뽕밭일 때 60년대 70년대 때 이미 멜버른 뉴욕 같은 데는 고층 빌딩을 올리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100년 150년 걸릴 거를 우리나라는 40년 50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복지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특히 의료, 육아도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뭐든 좀 잘 돼 있어요. 이 척박한 나라에 인재풀 하나로 이게 100년 150년 걸릴 거를 50년도 안 걸린 걸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농경사회고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만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친척들이 다 있었어요. 이제 경제 성장 되놓으니까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육아하기는 힘들죠. 내가 이거 다큐멘터리 봤거든. 지방 쪽 있는 사람들이 결혼 더 빨리 해. 애도 더 많이 놓고 집값도 싸고 그 지역 바운더리로 만나니까 공감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 결혼하기 힘들죠. 같은 서울에서 살지만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집값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압축 성장했기 때문에 이 육아 관련해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맨날 얘기하거든. 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거기는 100년 넘게 걸렸고 자원 넘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부모가 너무 불행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엄마 어떻게 하고 술 마시고 자식한테 욕하고, 지금 경찰서 가죠 바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왜 참고 살았잖아. 우리 엄마는. 난 그렇게는 나도 안 살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요새 한몫하는 것 같아. 애한테 해주고 싶은 거 많거든. 근데 난 좀 역설적이라 생각하는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또 구색은 다 갖춰야 되니까 이게 좀 딜레마인 거예요.